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김정 원장님 모시고 저희 여성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2부는 좀 특별하게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2부 들으시고 그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답변 시간 끝부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갱년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강연 주제도 갱년기였어요. 그래서 갱년기 시작이 이제 에스트로겐의 우세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내용으로 그 갱년기를 열어주셨는데 갱년기가 사실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냥 뭐 열나는 거 말고는. 네, 그렇죠. 갱년기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시작이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금광 같은데 쭉 지나가는 길이 갱도잖아요. 어떤 공간에서 험한 공간으로 지나가는 그 열악한 그 길을 갱이라고 해요. 갱.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해들을 이제 갱년기라고 하게 되고요. 보통 50세 전후로 2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5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 이제 갱년기로 보죠. 이걸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도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엄청 힘들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겨우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갱년기를 조금 더 안전하고 네.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오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갱년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되게 힘든 시기인 거잖아요. 몸이 매우 부대끼고 힘든 시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몸이 힘들어지는 건지. 보통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얼굴이 벌개지고 땀이 줄줄 나고 네. 이런 게 늘상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확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딱 만나야지 되는 그런 순간에 네. 또 잠이 들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뭐 내가 뭔가 또 해야지 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오니까 훨씬 더 당황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줄이면 좋은데 에스트로겐은 나이가 들면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소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더 이상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조를 잘 맞춰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쭉 떨어지면 부드럽게 되는데요. 그 보조를 맞춰주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 격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갱년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자체도 약간 에스트로겐 우세한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율상의 우세증. 네.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 플러스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서 생기는 나쁜 점 이렇게 더 그렇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점이. 그렇죠.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사실 이제 뭐 갱년기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생기는 갱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갱년기인 분들은 여전히 내가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이제 잘 조절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적절한 레벨로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이게 갱년기를 부드럽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네. 줄여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네. 그 나이대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나이예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지나보진 않았지만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왼수 같은 남편이 있죠. 말 잘 안 듣는 뭐 애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필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입시를 막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예요. 또 이제 시부모님들 뭐 친정 어머니 아버지들 이제 병세가 좀 이제 악화가 네, 되거나 새로 맞아요. 생기거나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또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겹치는 시기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 그리고
몸을 한 50년 썼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아픈 데가 안 그래도 그쵸.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고 그러면 콜티졸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되고 그러면 이제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뚝뚝 떨어지게 되고 에스트로겐하고 격차는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면 길게는 10년 가까이도 그렇죠. 그 힘든 네. 시기를 버텨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 갱년기를 편안하게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지 네,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데 늘 그러잖아요. 뭐 행복을 찾아서 뭘 해라. 뭐 오늘 이 순간에 행복을 즐겨라. 뭐 행복을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거 엄청 어렵잖아요. 말은 네. 진짜 굉장히 간단하지만 챙겨야 될 게 특히 또 너무 많잖아요. 엄마라는 그럼요. 직업은. 그럼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될 때는 몇몇 가지 보충을 좀 해주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네. 물론 나쁜 걸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네. 많이 돼요. 네, 뭐 보충을 하는 거는 또 차차 뭐 말씀드리겠지만 나쁜 걸 제거를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네, 지난 네. 시간에 계속 말씀해 주셨던 네. 그렇죠. 탄수화물을 왜 줄여야지 되냐면 물론 뭐 살을 찌게도 만들어서 문제지만 그런 탄수화물 특히나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런 것들은 장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은 별로 없으니까 뭐 대사산물들이 좀 적겠지만 에스트로겐은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대사산물들이 많이 장으로 빠지게 돼요. 네. 근데 장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러면 그 다 쓴 쓰레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되고요. 또 해가 갈수록 미세먼지 양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당장이 며칠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에 뭐 배기가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게 점점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우리가 쓰는 화장품, 샴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환경 호르몬이 또 우리 몸을 또 많이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이겨내기가 그냥 쉽지 않다. 네, 점점 어렵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생기는 갱년기 문제라는데 사실 갱년기 증상 때문에 병원 가서 약 받아오면 에스트로겐 약을 받아오시더라고요. 예, 그 이제 생리를 안 하게 하려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네. 그걸 좀 보충을 해준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컨셉인데 네.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에스트로겐에 더 노출이 돼서 증상은 조금 더 완화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프로게스테론이 보조를 못 맞춰주니까 뭐 에스트로겐의 문제들, 특히나 뭐 유방암의 문제들, 뭐 자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호르몬 약을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드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유방암 진단 이런 걸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계속 드셔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대요, 병원에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엄청 유해성이 높게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그런 위험도까지는 뭐 가지 않고 뭐 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빨리 발견하면 큰 문제 없다. 네, 또 유방암은 요즘에 이제 조기에 발견만 되면 치료율이 거의 90% 정도까지 완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그게 뭐 가능하면 네. 안 먹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안 먹고 이겨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탄수화물을 막 먹으면서 호르몬제를 먹고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또 호르몬제를 먹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네. 차라리 뭐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해보시는 게 더 안전한 거죠. 네. 그래도 정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약을 먹는 방법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그렇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게 네.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대부분 좋아지세요. 대부분. 하시면 이게 탄수화물 줄이시고 하시면 그럼요. 네, 장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탄수화물 줄이고 정 안 되면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제 천연 호르몬 크림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들은 많이 완화가 되세요. 호르몬은 호르몬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약을 먹기가 무서우신 분들이
유사 에스트로겐 어떤 식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랑 석류즙 이런 네. 거, 석류나 석류즙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네. 정말 효과가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만성 염증이 겹쳐지게 되면요. 이런 갱년기 증상이 또 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성 염증 자체를 없애주는 게 갱년기 증상을 또 완화시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장이기 때문에 이제 네. 도움이 되는 거고 유사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달맞이꽃 종자유는 오메가3, 오메가6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 오메가6 그러니까 기름과 더 가깝고요. 네. 오메가6니까 네. 석류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것, 또 콩에 들어있는 뭐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유사 에스트로겐에 더 네. 가깝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달맞이꽃 종자유 이야기 먼저. 그러니까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는 오메가6인데요. 네. 사실 오메가6를 우리가 굉장히 먹지 마라. 이게 진짜 나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달맞이꽃 종자유는 왜 괜찮냐? 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맞이꽃 종자유가 좋은 역할도 해주고 이게 더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 나쁜 걸로도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6는 적정량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식용유 같이 너무 과량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다 보면은 네. 나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식용유 같은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만 달맞이꽃 종자유는 특이하게 좋은 영향을 주는 오메가6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근데 달맞이꽃 종자유도 너무 과량으로 오랫동안 복용하시게 되면 나쁜 걸로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막아내려면 오메가3랑 같이 드시면은 아주 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메가3랑 달맞이꽃 종자유를 같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뭐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뭐 이뮤노글로 뭐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달맞이꽃 종자유만 먹는 거는 좀 장기간 먹는 거는 위험하다기보다 안 좋은 효과가 오히려 이렇게 좋으려고 먹었는데 네.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오메가3랑 먹자. 네. 네. 뭐 안 좋은 효과는 뭐 거의 미미하지만 그래도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생리통이랑 생리전 증후군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먹고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선생님 그거 왜 먹냐고 막 화를 내셔가지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먹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에 접어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젊은 사람이 먹기에는 그걸 감당해내기가 네, 달맞이꽃 종자유가 좀 약한 거죠. 약효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석류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석류에 있는 그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정말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식물성 이제 에스트로겐인데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어떤 경우에는 좋게도 역할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게도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석류 같은 것들을 먹으면 뭐 유방암이 생기니까 유방암이 생긴다기보다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환자들은 먹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석류에는 에스트로겐 유사 이제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주 소량이 들어있어요. 왜냐 그러면 석류는 우리가 다 과육만 먹고 씨를 툭툭툭 다 뱉어버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씨에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씨를 이제 씹어 먹어야지 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씹어 먹는 걸로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류의 씨까지 가른 뭐 제품을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예, 어쨌든 석류는 과육만으로는 뭐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줄 만큼의 용량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차라리 이제 씨까지 같이 먹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또 효과를 보려면 씨를 먹어야 된다. 또 껍질까지 다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좀 더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훨씬 더 많고 논문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게 돼요. 근데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의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의 강도보다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소량의 그 적절한 양의 강도의 에스트로겐을 조금 더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네.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환경 호르몬이 많다든지 네. 에스트로겐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 환경 호르몬은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려면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 그렇죠. 수용체에 딱 접착이 돼야지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네. 근데 거기에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먼저 딱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약한 에스트로겐. 약한 에스트로겐이. 네.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거기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 호르몬에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뭔가 약간 의자 뺏기 싸움 같은 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죠. 먼저 수용체에 갖다 붙냐, 누가 먼저 의자에 앉느냐, 그리고 그렇죠. 또 누가 많아서 누가 많이 의자에 앉느냐, 약간 그렇죠. 이런 걸로 이해하면 맞아요. 네. 그런 효과가 또 있고요.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이 석류 같은 것들 먹으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저강도지만 네. 또 많아질 수 있으니까 에스트로겐이 또 더 많이 우리 몸에서 작동할 수 있게 또 만들어줘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고 이 사람들을 환경 호르몬을 다 검사하고 에스트로겐 다 하고 뭐 어느 만큼 수치가 되는지 다 검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논문에서는 좋다. 뭐 어떤 논문에서는 나쁘다. 어떤 기사는 먹어라. 어떤 기사는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적절하게 조금씩 섭취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콩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소플라본이라고 네.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인데 그것도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양을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콩을 진짜 뭐 하루에 한 자루씩 드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먹어봤자 이제 밥에 조금 넣고 뭐 콩자반 조금 더 드시고 뭐 요런 정도니까 해봤자 뭐 두부, 그죠? 뭐 된장에 들이는 콩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 우리 몸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네. 많은 양으로는 음식으로는 섭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특히 그런 문제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진짜 많이 있는 맞죠.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두부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희 엄마가 무슨 그 달맞이꽃 종자유랑 석류 먹고 갱년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증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뭐 네. 먹었다고 더 나빠지거나 이런 것도 사실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도움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드셔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약간 공포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좀 전에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 환자는 석류를 먹으면은 안 된다는데 뭐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정도로 이미 그러니까 뭔가 여성 질환 특히 에스트로겐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품들이 되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설처럼 굳어져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성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성분들이 얼마나 내 몸에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 뭐 그렇게 정확하게 연구된 논문들은 없어요. 물론 그런 성분이 그런 효과가 있다에 그냥 그치는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류를 뭐 한 개 먹으면 안전하고 두 개 먹으면 위험하고 이런 논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실 뭐 우리가 석류를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철 되면은 석류를 그렇게 찾아 드시나요 전부? 근데 석류를 막 걱정하시거든요. 그게 굳이 그러실 필요 있으실까? 그냥 음식으로 먹는 거는 맛있게 그리고 또 석류도 나름 또 당도 높은 과일 중에 하나니까 그냥 적당히 드시는 걸로. 특히나 석류 제품들 있잖아요. 석류 음료들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 석류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 그렇죠. 첨가물들, 당분들, 그것 때문에 피하시는 게 맞겠죠. 갱년기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호르몬만 잘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쉽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더 하실 말씀?
이 갱년기가 사람들이 이제 지낼 때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좀 지혜롭게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를 지혜롭게 지내려면 그 전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게 체중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그 에스트로겐은 주로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E2 호르몬인데요. 에스트로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E1, E2, E3가 있는데 E2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대신에 그거보다 강도는 조금 낮지만 E1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지방세포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지방세포에서 또 과다하게 만들어냈을 때는 물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또 더 겹쳐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도 좀 조절하시고 체중 조절하시려면 탄수화물 좀 줄이셔야지 되고 장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죠. 네. 사실 갱년기가 솔직히 갑자기 오는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한 50 전후로 해서 나 이제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도 상실하고 뭔가 이제껏 내가 뭘 했나 막 이런 인생의 허무감도 같이 오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몸도 막 너무 힘드니까 되게 그 시기를 여자분들이 너무 힘들게 보내시는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내가 내 몸을 조금 알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뭔가 제 인생의 이 막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갱년기의 어려움이 여성성을 잃어간다는 거. 이제 난 여자로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것 중에 또 이제 하나가 질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성관계가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성형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뭐 가슴, 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만 보여지는 것들. 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중년의 여성들은 뭐 이쁜이 수술 해가지고 이제 모양을 조금 더 그다음에 질을 조금 더 이제 좀 좁게 만들고 이런 수술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여성으로서 자신감 있게 지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들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또 떨어지게 되면 질이 건조해지고 질 위축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에서도 위축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성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질도 똑같이 위축성 질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염증이 계속 생기고 얇아지고 질이 얇아지고 이런 것들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몇몇 가지 것들 좀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이제 도움되는 것들이 탄수화물 줄이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조금 더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탄수화물에서 시작되고 탄수화물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이게 음식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한 병들,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병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탄수화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좋은 탄수화물 많은데 나쁜 탄수화물들도 훨씬 많고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이게 보면 전부 뭐 국수, 떡볶이, 김밥, 뭐 라면, 다들 그런 집들밖에 샌드위치. 없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단짠 엄청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탄수화물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탄수화물을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또 제일 큰 문제가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못 끊게 되는 거거든요. 몸속에 아미노산이 부족해서요? 그렇죠. 이 아미노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돼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미노산을 잘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근육이 적으면 적을수록 노년이 불행해지게 돼요. 맞아. 허벅지 근육의 그게 그 건강의 상징이 되는 시기가 그 이제 sarcopenia라 그래서 근감소증이 노인 수명, 노인 건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속도를 계속 늦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아미노산이 잘 공급이 되는데 다행히 저탄고지는 고기를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면 아미노산이 잘 흡수가 될 텐데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제 아미노산이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환시켜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에너지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탄수화물 계속 먹으면 이게 소화 기능, 장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고기를 먹어도 분해 능력이 떨어져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미노산 흡수가 또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럼 아미노산 흡수가 안 되면 계속 단계 땡기는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탄수화물이 또 땡기고 네.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면 탄수화물 너무 많고 네. 그 많은 탄수화물이 또 맛있고 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고 꼬이게 되는 거죠. 그 먹으면 바로 힘도 나는 것 같고 그쵸. 그렇죠. 네. 그 확실히 고기 같은 거는 소화 안 돼서 더부룩하다는 어른분들은 대체로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젊었을 때부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오래 해온 어떤 영향일 수 있겠죠. 네. 네. 어르신들 특히 그 국수 이렇게 후루룩 드실 수 있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과일 밥 대신 과일 드시고 네. 이런 게 또 맞아요. 의외로 갱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엄청 많이 주죠. 네. 진짜 당장 저희 부모님께 가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얘기하셔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서 계속 세뇌를 하는. 네. 이게 삼시세끼만 딱 먹으면 병에 안 걸린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삼시세끼 물론 밥 반찬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항상 간식으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쵸, 과일. 네, 또 과자. 간식으로 먹는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가 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하다가 네네. 중간에 막 이렇게 빨리 먹고 힘을 빨리 내 가지고 하는 것들 네. 이런 참으로 먹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먹으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막걸리 같은 술이 들어가겠죠, 그죠? 네, 참으로 국수 이런 거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바짝 힘나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전 이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힘을 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이상한 걸로 변해가지고 내 몸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뭐 사무 보고 가정일 조금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간식을 줄이시고 밥만 세 끼 일단 잘 드시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줄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건강한 상태로 가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지방을 얼마 더 먹어야 되고 고기를 몇 인분을 먹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우선 그것부터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정말 기본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진짜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쯤에서 저희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서윤아님 질문이신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프로게스테론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호르몬에 전환될 재료가 많으니 이것이 이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겠죠.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뭐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쓰여지게 되고 또 뭐 물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만 호르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쓰여지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단계를 밟아서 맨 마지막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 중에 또 콜티졸로 바뀌는 과정 중에 각각의 단계에는 효소라는 게 쓰여지거든요. 그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재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미노산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효소를 만들어낼 재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그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호르몬이 정체가 되고 그 전 호르몬이 정체가 되고 그 전 호르몬이 정체가 되고 공장의 라인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른 호르몬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만들어내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비타민 D 이런 것도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네. 비타민 D는 뼈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뭐 근육이나 또 호르몬 조절하는 데도 쓰여지고 면역에도 쓰여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과학자, 의학자들이 이제 네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성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소모량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햇볕을 많이 봐도 부족해지고 내가 얼마 전에 비타민 D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검사해보니까 또 낮고 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직도 수치가 모자라고 이런 분들은 몸에 염증이 있는 거 아닌가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포가 많이 망가졌는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또 만들어내야 돼서 또 콜레스테롤이 그런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이 따져봐야 될 거예요. 뭐는 뭐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조금 어려워. 네. 어려워요. 네, 콜레스테롤은 특히나 완전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이게 여러 가지로 다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철이 나면은 뭐 배가 많이 만들어지나요? 이런 거랑 사실 좀 비슷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크라이스.0619님이신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감정이나 온도 기복이 심하신데요. 에스트로겐을 추가하면 자꾸 혹이 생기세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에스트로겐을 하실 문제가 아니고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이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하시고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야생얌이라는 것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약간 변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게스테론과 똑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바이오 아이덴티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생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에스트로겐이나 뭐 피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분자 구조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기능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분자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합성 호르몬이라 얘기하고요. 얌에서 추출한 거는 이제 천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품을 보면은 그냥 야생 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추출했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공법을 고쳐서 프로게스테론이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골라야지 돼요. 첫 번째. 근데 그게 일일이 다 기입이 안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일정량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 단계를 좀 높이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제품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크림, 로션 같은 크림 자 타입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단지에 담겨져 있는 걸로 조금 떠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조금 떴을 때 그 안에 프로게스테론이 얼마 들어있을까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넣으라고 뭐 소금을 넣으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한 티스푼 넣으세요. 한 숟가락 넣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숟가락에 담겨져 있는 양을 재보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떠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제품은 쓰지 않는 게 또 좋으시고요. 단지형은 비추. 그렇죠. 튜브형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슷하게 양 조절하기는 그렇죠. 어려울 비슷하겠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용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한번 펌핑했을 때 프로게스테론이 20mg 정도 나오는 게 제일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얌에서 추출한 건 맞긴 맞는데 잘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는지 용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용기를 짰을 때 적절한 양이 나오는지 또 그렇게 변화된 것들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펌핑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어렵네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쓴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그걸 구입을 해서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르시면 에스트로겐 수치를 뭐 복용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에스트로겐을 더 드시는 것도 이제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탄수화물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뭔가 외부적인 요소 말고? 에스트로겐 만들어내기 죄송한데 프로게스테론. 네. 그렇죠.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은 덜 쓰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면 뭐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자꾸 소모가 되느냐라는 네. 게 이제 중요한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콜티졸의 기본 밑재료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뭐냐를 또 찾아봐야 돼요. 네. 물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요하죠. 뭐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물론 그런데 네. 여기저기 아파요. 네. 뭐 소화가 잘 안 돼요. 잠이 잘 안 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내 몸에서 스트레스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걸 찾아서 없애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그쵸. 가장 중요한 것. 네. 네. 그것이 이게 외부 말고 내부적인 프로게스테론의 양을 올릴 수 있는 것. 네. 이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리본님이 원장님 피부 너무 좋으시다고. 피부요. 진짜 꿀 피부세요. 예전부터 네. 느꼈던 건데 비법이 있으신가요? 여담이지만. 이제 약간 좀 식이요법 기간인데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식이요법 기간에 뭐 특별히 하는 게 탄수화물을 제로로 하는 식단을 이제 좀 일정 기간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뭐 제가 이제 탄수화물이 나쁘다 어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갈 때쯤에 저는 식이요법을 한 이유가 술을 좀 더 이렇게 잘 먹을 수 없을까? 술 네. 먹고 안 피곤할 수 없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 식이요법을 이제 좀 시작하게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술 먹고 좀 내가 식이요법 해야 될 때다라고 느끼는 것도, 술을 먹고 이게 좀 그 다음 날 몸이 힘드네. 이러면 이제 다시 식이요법을 좀 하거든요. 네, 물론 평상시에도 좀 유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즐길 건 즐겨요. 뭐 누가 봐도 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 제일 투게더를 너무 사랑하고요. 네, 뭐 빙수도 먹고 뭐 생일날 케이크도 먹고 뭐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좀 하고 있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항상 인생 3세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내가 누가바를 하나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끼 정도는 그런 거 안 먹고 조심하는 거예요. 네. 하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이틀은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잘 유지를 하시면 뭐 그렇게 막 벗어나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절반 이상은 최대한 건강하게 그렇죠.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네네.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캣트 마운틴님이신데 술 마시고 먹는 좋은 영양제 아직도 잘 참고하고 계신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갱년기 관련해서 또 골다공증도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를 했을 때 몸이 산성화되면서 칼슘 수치가 더 낮아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명품 캥거루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렇죠. 명품 캥거루님은 질문의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 케톤이 내 몸에서 산성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굉장히 이제 병적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미 산성이 많은 사람들이 케톤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산성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저탄고지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저탄고지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분들은 내 몸에서 산성 물질들을 뭐 활성산소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케톤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거의 없다. 차라리 케톤으로 만들어내는 게 염증을 없애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리본님의 질문인데 여성의 생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속설이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약간 난자의 개수가 난포에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난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나 혹은 뭐 딱 시간 몇 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지. 뭐 몇 년 이렇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우리가 초경부터 네. 이제 폐경할 때까지가 보통 뭐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난자라는 게 여기 난자는 보통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뭐 30만 개 정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다 못 쓰거든요. 물론 한 번 배란기 때 6, 7개가 한꺼번에 쭉 만들어지다가 하나가 탁 이렇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또 못 쓰여지고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난소에 가지고 있는 난자를 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다 소진이 돼서 난자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져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이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깊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예, 그냥 뭐 이제까지 했던 경험들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래간만에 김정 원장님 모시고 지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어려운 얘기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가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해서 질문도 받고 하니까 되게 좋은데 또 빨리 또 조만간 모실 주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저탄고지가 알려진 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엄청나세요. 네. 그래서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 하시는 질문들도 굉장히 고난이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뭔가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물론 저탄고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될 식사 패턴이기는 맞는데 이걸 정말 유행처럼 막 따라하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방을 얼마나 먹는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일 건가, 무슨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나를 알아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상급자 코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여지껏 에스트로겐 호르몬 이야기. 근데 결국 그 해결책은 그냥 거의 뿌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인 거 식생활 단순하게 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탄수화물 줄이고 그다음에 새끼 잘 먹고 스트레스 줄이고 이게 결국 옛날부터 건강한 비결이라고 전해졌던 그런 것들이 맞아요. 결국은 진짜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요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또 김정 원장님 나와주셔서 그런 얘기 해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역시 긍정의 마인드 배워야 되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